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사 토네이도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2018년 3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5분 30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보신 실시간 검색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분이지요. 이명박.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침 9시 반 다 돼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에 출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청사가 팥 양갱 모양이고 팥 양갱 색깔이에요. 이게 그 피의자로 소환되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그러니까 여기 나가서 거짓말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시각적 효과가 고려됐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건물 지을 때 말이죠. 자, 이명박 외에 이명박 소환, 이명박 구속, 이명박 나이, 이명박 개머리판. 이건 왜 있죠? 자, 관련 검색어가 대부분 도덕적으로 완벽한 그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틸러슨 경질도 있군요. 틸러슨 경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대화파 틸러슨 국무장관을 경질했습니다. 전격적으로. 그리고 매파를 기용했는데요. 자, 그런데 틸러슨은 트럼프의 트윗을 보고 자신의 해고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문자로 해고 통지를 받은 노동자들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자, 뉴스가 거의 드라마 아닙니까? 프라이머리의 드라마 듣고 잠시 후에 다시 올게. 용용용용용용용 용민의 정치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여러분의 문자 의견 저희가 소중히 담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윤경님, 아고 정동지 반가. 호빵이랑 찐빵이랑. 제가 호빵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찐빵 미디어를 상근 기자입니다. 네. 그래요. 이종규님, 김엄마 반가. 정치쇼 보는 라디오로 청취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라디오도 키셔야죠. 네. 라디오도 키시고 고릴라도 키시고. 그래서 청취율 조사 때는 또 네. 당연히 정치쇼 그 조사 요원한테도 해야 돼요. 정치쇼 듣고 있다 이렇게. 네. 청취자분들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가 하루 2시간 방송하는데 그 정도는 좀 해주셔야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수정님, 정분리 너무 좋아요. 전 50을 바라보는 아줌마예요. 그냥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임수정, 영광이네요. 가수 임수정 씨는 아니겠죠, 설마? 배우 임수정 씨도 계시는데. 그렇죠. 네. 가수도 있고 배우도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청취자 임수정 씨 감사합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 첫 뉴스는 MB 소환이겠죠? 네, 목소리가 약간 좀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아니, 항상 올라갑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금 전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됐고요. 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 횡령 및 배임, 조세 포탈, 직권남용,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16에서 17가지라고 합니다. 오늘 또 보도를 세기도 보니까 힘들어요. 네. 예, 그렇죠.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거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조사하다가 이분이 인정할 여지가 없구나. 네. 우리의 그 혐의 제기에 대해서 계속 부인하면은 더 물어봐야 뭐하냐. 그때는 이제 구속영장이 가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이번 조사가 요식행위다. 라는 네. 지적도 있어요, 사실. 그렇군요. 어쨌건 가장 중대한 혐의가 지금 110억 원이 넘는 뇌물 수수이죠. 네. 삼성으로부터 받은 다스 소송비 대납금, 그리고 친구로 알려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예. 청탁금, 그리고 그 뉴욕 제거로 유명한 ABC 상사의 청탁금 이런 돈들이 있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는 그 뇌물 관련 조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그리고 다스 수사를 맡은 첨단 범죄 수사 1부가 번갈아서 담당할 예정이고요. 예. 관례상 올라가서 아마 차 한 잔 마시고 시작을 할 텐데. 윤석열 지검장하고. 네네. 예. 차 마실 시간은 지금 지난 것 같으니까 아마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아침 보니까 대부분의 지상파 방송이 네. SBS를 포함해서 MB 사저를 나와서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갈 때까지 전 과정을 생중계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를 하는 거니까 관심사들이 높고 생중계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작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때도 원래는 이제
그 전 과정이 다 중계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네네.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다 중계가 됐어요. 네, 그때도 다 중계가 됐었죠. 또 이동 거리가 짧아가지고 네, 이게 10분밖에 안 되니까요. 네. 그냥 뭐 출발하자마자 서울중앙지검 앞에 도착을 해서 네, 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걸 함께 시청을 했을 텐데 네. 지금 이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언제까지 조사가 이어질 것 같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1시간 정도 조사를 했거든요. 예. 이게 서울중앙지검 1001호, 1001호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네, 뭐 1002호가 이제 휴게실이고요. 예, 이 1001호에서 조사받다가 뭐 휴게를 하고 뭐 그렇게 해서 혐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조사가 21시간이나 이어졌는데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조사를 하진 않겠지만 이 워낙 네, 혐의가 많고 또 대질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네, 시간이 그에 못지않게 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게다가 이번에는 나올 수나 있을지. 이번에는 아예 한 번만 부른다. 네. 더 안 부른다. 이걸로 봐서는 물어볼 만큼 물어보지 않겠는가라는 예상도 있지만은 네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뭐 진실을 얘기할 의지가 없다라고 판명되면은 조기에 돌려보내고 네. 곧장 구속영장을 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관측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해왔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구속영장의 증거 가능성이 높은 인멸의 거죠. 우려 이런 것도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증거들이 다 영포 빌딩 지하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어느 정도 그거를 일종의 이제 그 속된 말로 빼돌렸다는 네, 그런 건데 그런 걸 보면은 증거 인멸 가능성도 뭐 충분히 우려가 있는 거죠. 예. 또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지금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MB가 시켜서 한 것이다. 40년 지기, 네. 40년 집사 김백준 전 기획관 역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게 세계일보 보도 제목이었는데 네. 측근들이 검찰만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네, 그런 기사 제목도 있었습니다. 예. 뭐 마의 삼각지대 예. 그리고 네, 서초동에 또 돌아왔다 하더라도 연락이 잘 안 된다. 네, 예,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참 고약한 상황이에요. MB로서는 이제 사실은 그 측근들을 먼저 쫙 불렀는데 측근들이 다 이렇게 네. 인정을 해버렸으니 이거 뭐 어떻게 혼자만 나는 무관하다, 난 모른다, 네. 내게 아니다 이런 말이 과연 먹힐 수 있겠는가? 이 측근들도 뭐 모른다, 뭐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네. 검찰에 들어가서 예, 그 나온 뒤에는 이제 예, 말이 바뀌고 예. 증언이 바뀌는 일들이 좀 많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 너무 술술 풀어가지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건과 관련해서는 뭐 영장 치는 거에 검찰이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소환된 후 6일 만에 네, 영장이 청구가 됐었잖아요. 예, 예. 네. 그만큼 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예. 이번 주말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조사할지 네, 뭐 그 부분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저는 판단하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는 전광석화와 같이 이루어졌지만 네. 이제 MB 수사는 거의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네, 그렇죠. 또 그동안 검찰 캐비닛에 있었던 자료들도 굉장히 많았을 테고요. 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은 금명간 영장이 네.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1620번님 8일째 방송 고고싱 버스 운전하면서 늘 볼륨 업 하고 들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어이구 제가 방송 8일째거든요. 네. 내내 들으신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아님 MB 성대모사 기대한다고 하셨는데 뭐 그 성대모사는 잘 안 된다. 예. 자 그리고 이수정님 상근 기자님 그냥 SBS 상근 근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런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하여튼 말씀만으로도 감사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목소리는 안 듣나요? 아이고. 네. 제가 이렇게 머리가 나쁩니다. 예.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을 했죠. 그렇죠. 좀 굉장히 짧은 내용이어서. 중앙지검 출두할 때 그 네. 앞에서 이제 밝힌 내용 듣고 가겠습니다. 네, 예. 그러시죠.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 사과하셨는데요. 100억대 뇌물 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겁니까? 위험해요. 위험해라고 얘기했죠. 네, 위험해라고 예, 얘기를 그 했습니다. 질문이 위험하다는 걸까요? 아니면은 자기 올라가는 길에 자꾸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은 네. 다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의 위험하다일까요? 저는 뭐 그냥 의미 그대로 네. Watch your step 네. 이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나의 앞날이 위험하다. 이런 뜻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암담해요라는 말이 나와요. 아, 그런가요? 예. 긴장돼서 네. 위험하다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예. 이 역사에 우리 MB 대통령 같은 분이 주어가 없어요. 네, 또 이 나오시면 단락에. 이거 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 네. 참 들어가시면서 온갖 나라 걱정은 다 하고 들어가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하다. 네. 네, 요새 괜찮은데요. 네. 평창 패럴림픽의 성공을 기원하시는 그런 멘트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이 해봤습니다. 중계가 잘 안 된다라고 네, 그렇게 그렇죠. 얘기가 됐는데. 지상파들 중계 시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까지 하고 들어갔다면은 멋진 모습을 보였을 텐데.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출두 당시 상황 함께 들어봤고요. 자, 다음 소식은. 이 와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가 이 다스 전무에서 평사원으로 강등이 됐다고 합니다. 네? 전무에서 평사원으로. 네. 오. 그러니까 좀 그 돈을 이렇게 훔치다가 예, 걸리니까 이제 돈을 숨긴 다음에 예. 난 도둑질한 적 없어라고 음. 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 난 같아요. 천빈하다. 뭐 이런 걸로. 그렇습니다. 예. 이시영 씨가 2010년에 다스에 입사를 해서 이 과장과 실장을 거쳐서 무려 4년 만에 전무로 초고속 승진을 했는데요. 네. 이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엊그제 갑자기 다스에서 평사원으로 발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다스 내부 조직도에서도 이시영 씨의 이름이 빠졌다라는 건데요. 이 다스 내부에서는 고의적인 인사 강등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뭐 이시영 씨가 다스를 장악하고 승계받고 그런 거 전혀 없다. 나는 평사원이다. 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이제 그랬다라는 건데요. 이 다스의 공식 입장은 인사 발령을 관련해서 답변할 수 없다. 예. 인사 발령의 이유를 알 수 없다. 네, 예. 이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징계위원회 회부됐나요? 뭐 그런 조짐이나 뭐 그런 얘기도 전혀 없었고. 예. 네. 그래요. 이러면은 이건희 회장이 뭐 뇌물 비자금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갑자기 이제 자신을 예. 이제 현대에 입사시킨 다음에 예. 아니면 삼성 사원으로 강등시킨 다음에 내 돈이 아니다라고 예. 나와 무관하다. 네. 이렇게. 그렇게 하면 믿을 리가 없죠. 이거 참 믿어드려야 할 텐데. 네. 믿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 자문안을 보고받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이 3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게 되고 그것이 주는 국력 낭비가 굉장하다. 예. 지금 개헌을 하면 이 선거를 2번으로 줄이게 되고 대통령과 지방 정부가 함께 출범을 하고 예. 그다음에 그 총선이 중간 평가를 하는 식의 이런 선거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 그러네요. 대통령 보겠습니다. 임기가 이제 5년에서 4년이 되고 네. 지방정부 역시 임기가 4년이고 하니까 네. 딱딱 4년에 맞게 이렇게 선거가 있게 되는 거군요. 또 국회의원 임기도 4년이니까 중간에 있으면 중간평가의 성격도 있는 것이고. 네, 아마 뭐 4년 연임제를 하더라도 이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적용이 안 되죠. 예. 알고 있기 때문에 음. 대통령 5년 임기 하면은 2017년에 당선이 되셨으니까 예. 2022년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일정을 조금만 앞당기면은 예. 이게 동시에 선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쏟아붓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라는 예. 의미입니다. 예. 그 지방선거 투표를 할 때 개헌 투표도 같이를 하면은 그것 또한 돈을 좀 아낄 수가 있는 거니까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국회에는 그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다.
네, 국회가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면 그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국회에 강하게 예.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국회에 대해서 압박을 가했군요. 지금 네. 개헌에 대해서 1년 시간 줬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는 또 대통령이 개헌권을 이제 행사하려고 하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걸고 이 말이 그렇습니다. 되는가? 이 돌이켜 보면은 지난 대선 기간 당시에 그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는 근데 개헌에 대해서 아직 입장 정리를 명확히 하지 못했었는데 그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나 뭐 유승민 뭐 당시 바른정당 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압박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예. 근데 뭐 그런 점에서 봐도 조금 뭐 지금 너무 입장이 바뀐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가능할 법도 하고요. 그래서 예. 그 이후에 문재인 후보도 이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를 얘기를 했던 거고요. 예, 예. 근데 국회에서는 네, 좀 상황이 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예. 이 자유한국당은 10월에 개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이 자유한국당만 해도 116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자력으로 개헌을 저지를 할 수가 있죠. 예. 다른 야당들도 좀 국회 주도의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예. 뭐 국회에서 뭐 합의가 이루어지면 문재인 네. 대통령은 그거대로 존중을 한다라는 의미여서 예. 국회가 빠르게 네, 개헌안을 마련하면 네, 동시투표가 가능할 것 예. 같습니다. 국회가 미적되면은 청와대는 진도 나간다 네, 이런 입장이니까 그런 아무래도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회에도 압박이 되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돈돈 브리핑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2부 3변 시대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용용용용용용. 김용민의 정치쇼 수요일 2부 3변 시대 함께하겠습니다. 법조인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 정치 사회 법조. 아무래도 오늘 이야기는 딱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예. 자, MB의 소환, 이 조사 내용 또 전망. 구속 전망까지 한번 상세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인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태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통상 5분 전쯤에는 오셔야 하는데 항상 정시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부터 10시 25분에 2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말요? 예, 예. 그럼 출연료 더 주세요? 아니죠. 부가 3개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11시 25분에 끝납니다. 그런가요? 예. 똑같습니다. 예. 자, 농담이었고. 예. 그리고 우리 이 피플 게이트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너무 백성문입니다. 어색하네요. 안녕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김태현 변호사는 이제 광고 시간까지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29분쯤 항상 왔는데 예. 이제 광고를 하고 한 3, 4분에 시작하는구나. 그걸 계산해서 온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방송 슈트라 온에어 켜지기 전에 들어오면 다 온 거예요. 무슨 뭐. 온에어 저기 한 때만 앉아있으면 되지. 근데 월초에는 좀 일찍 와주십시오. 월초에는 광고가 좀 적어요. 그래요? 점점 월말까지 이 광고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월초에는 좀 일찍 와주셔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정열 전 판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패션리. 네? 네, 정열리. 예. 그 패션이 아니고 패션이 줄잘 쓰는 그건데. 그런가요? 좌우로 정리할 때. 좌우로 정리. 알겠습니다. 자, MB가 이제 검찰에 출두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통상 이 서울중앙지검의 조사 스케줄로 보자면 지금 뭐 하는 시간입니까? 이제 시작됐죠. 시작됐어요. 네, 조사는 시작됐죠. 일단 아까 포토라인에 서서 이제 몇 마디를 하고 오늘 네. 나라 걱정 굉장히 많이 하고 들어가셨죠. 정말 뭐 그 이 뭐 와중에도 안보, 민생 뭐 걱정 참 많이 하시고 이 와중에 네. 그래도 오늘 혹시라도 저는 안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치보복이란 말은 안 하셨어요. 근데 내가 할 말은 참 많지만 아마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나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한동훈 3차장하고 티타임을 갔습니다. 뭐 가졌을 거고요. 윤석열 지검장하고 원래 지검장들이 이제 티타임 할 때 나오진 않아요. 그전에도 다 보통 이제 차장, 부장 이런 분들이 네. 전직 대통령 나왔을 때도 이제 예. 티타임 가졌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누가 나왔습니까? 노승건 1차장이 네, 있어요. 1차장이 나왔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수사를 좀 진두지휘하는 쪽에서 그냥 나오는 거고요. 예. 뭐 거기서 더 나가서 예우를 해서 뭐 지검장이 나오는 건 좀 그렇잖아요. 빨간 양탄자를 깐다든지 뭐 네, 이런 뭐 레드카펫 이런 것까지 깔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고 티타임은 끝났을 거고 이제 보통 한 10시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라 예상이 됐으니까 예. 이제 지금 이제 초기부터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도중이겠죠. 그러니까 티타임을 할 때 예.
기관장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검사장이 아니고 차장이 나온 거죠.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이인규 중수부장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기관장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대검에서 중수부에서 조사받았으니까 그때 기관장은 대검의 장, 검찰총장이거든요. 예. 검찰총장이 나와서 커피 마신 게 아니라 지금 중수부장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윤석열 전 지검장이 아니고 한동훈 3차장이 나가서 이제 커피를 한 10분, 15분 정도 마시고 9시 한 49분부터 지금 조사가 시작됐다는 것 같은데 네. 재밌는 게요. 한동훈 전 3차장이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었어요. 예. 당시에 민정수석실, 민정 2비서관실에 있었는데 당시 이제 수석이 권재진 전 수석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직속 부하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런데 직속 부하였는데 지금 시설이 한 10년 지나가지고 오히려 이제 한동훈 전 3차장이 직접 조사는 안 하지만 수사를 하는 사람이 됐고 예. 거기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무슨 조사 잘 받으시라고 그럼 자네 오랜만이야 이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네요. 요즘에 자꾸 욕심을 내.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조사 욕심을 내요. 커피를 마셔 조사하러 들어간 건데 예. 오늘 역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재밌는 건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 메시지입니다. 예. 할 말이 많으나 할 말이 많으나.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들만 한 거예요. 국민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사 받겠습니다. 당연히 루틴하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할 말이 많으나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예. 어제 사실은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이제 매일 우리가 언론 브리핑을 할 거다. 내일 메시지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면서 과연 어떤 류의 메시지가 있을 건지 막 취재가 들어갔습니다. 예. 어제 저녁 버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휴민트를 통해서 취재한 휴민트. 저희가 또 예. 단독 공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어제 저녁 버전으로 해서 오늘 발표한 메시지는 이었던 것 같아요. 국민께 송구하다 성실하게 조사받겠다 당연히 있는 거고. 네. 다스든 의혹은 결코 사실 아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다. 오해가 있다면 충분히 소명하겠다. 수사 내용이 사실처럼 보도되고 알려져서 우려다. 근데 재밌는 건요. 예. 이게요. 지문 우리 시나리오 보면 지문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어요. 다스든 의혹은 결코 사실 아니다. 단호하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욕심 너무 내요. 네?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검찰의 무리한 수사 비판 완곡하게라는 완곡하게.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저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밤새 바뀐 거죠. 물론 제가 취재한 게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결과론적은 틀린 건데 예. 밤새 바뀌었다. 그렇다고 보면 약간 이제 나오는 대로 강원 기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는 전형적인 정치적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예. 뭔가 숨기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제 버전대로 한 문장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 할 말은 많으나 할 말은 많으나. 내가 적절치 않다. 대통령으로서 전직적으로 얘기하는 게 예. 이렇게 한 문장을 정리를 하고 검찰 올라가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마이크가 온 김에 예. 오늘 제가 또 주의 깊게 봤던 건 영상 녹화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오, 그래요?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은 동의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예. 박 전 대통령도 동의 안 할 거라 다들 예상했습니다. 대면 조사도 잘하는데 텔레비 찍는데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지. 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상 녹화에 동의했다라는 얘기는 영상 녹화는 좀 더 생생하잖아요. 예. 그게 나중에 법적으로 현출될 가능성도 있는 건데 예. 그 얘기는 나름대로는 자신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나는 준비를 다 했어. 네. 그것이 나중에 법원과 검찰에서 받아들이는 걸 변론하더라도 내 나름대로 로직을 가지고 버벅대지 않고 나는 할 자신 있어. 이거죠.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달변은 아닌데. 예. 새빨간 거짓말이면 이렇게.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랬었는데. 이 자신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 국민들이 다스는 도저히 그러니까 어떤 시각에서 보더라도 MB 것이라고 볼 수밖에 두 가지 없는 가능성이에요. 예. 정말 자신 있고 야 클리어해. 새빨간 거. 그만할게요 이제. 그만해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 확신이 자신 있든지 또는 지금 여기서 영상 조사를 안 한다고 하면 그럴 줄 알았어. 자신 없구만. 네. 근데 영상 조사한다. 뭔가 있나 보네. 예.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일정의 포장술 네.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겠죠. 근데 사실 영상 녹화를 하나 안 하나 실질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영상 녹화를 하는 걸 동일한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그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오늘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에서 떠날 때 그 앞에 저번에 있었던 태극기 부대조차도 없었던 그냥 썰렁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등을 돌린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스는 MB인 거라고 이제 대부분 믿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 영상 녹화 안 합니다. 그럼 에이
맞구만. 자신 없구만. 예. 근데 실질적으로 뭐 어쨌건 증거로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나중에 조사다 보고 동의해서 증거로 쓰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거든요. 예. 그런 거 고려한 거죠. 예. 자, 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제가 앞서 이제 일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사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냥 구속을 하려면 조사는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속을 하기 위한 그런 전 단계로서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이정열 전 판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증거 자체가 예. 측근들의 증언, 그러니까 진술, 그 다음에 영포빌딩 지하에서 발견된 다수의 문건들. 예. 그래서 증거 자체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서 자백을 받느냐의 문제이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재판 과정이든 구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반성의 여지 이런 정도지 사실 어떤 사실관계를 새로 밝히고자 하는 거는 지금 단계는 아닐 것 같고 오히려 구속된 이후에 그 부분이 더 집중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나 이제 좀 이런 법률가로서 사무장이지만 흥미롭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는 지금 이 들어와 있는 변호인들이 과연 이게 적법한 변호인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동기 전 민정수석은 빠진 걸로 아는데요. 또 누가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별도의 법무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이 사건 변론을 위해서. 예, 그래서 지금 법무법인 1000개? 영포는 원래 있어요. 예. 있어요. 법무부 영포 어딘지 아세요? 어디 있습니까? 영포 빌딩에. 진짜인데? 진짜요? 있어요. 근데 이게 변호사법을 보면,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에 관해서는 변호사로서 다시 이제 직무를 취급할 수 없고 이러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동기 전 법무차관이 빠진 거는 그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 조항이 있는 거는 변호사법 31조 1항이고 2항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경우에 그 그러니까 이 공무원하고는 큰 관계는 없지만 이런 경우에 이 법무법인 자체가 이제 하나의 변호사로 봐가지고 들어가 있으면 그런 거를 지금 법률상으로는 약간 큰 무리는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대한변협의 유권 해석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강행을 한다면 지금 대한변협에서 그러면은 변호사법하고는 약간 확장된 해석이긴 하지만은 이 변호인의 변호가 적법한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대한변협에서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거는 그 사건의 주수행 변호사, 담당 변호사가 되는 것까지도 안 된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아예 빠지셨죠, 정동기 차관께서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법무법인 자체가 아예 이 사건 변호만을 위해서 설립된 법인이라 이거는 너무 목적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변협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렇게 MB 쪽에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한 조사가 변호사가 들어와가지고 얘기한 것이 그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본인한테 유리하게 얘기했던 부분은 그건 딱히 불리한 부분이 아니니까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더라도 혹시라도 본인에게 불리했던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이제 김원박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검찰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 아니냐고 다른 의미이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부분에서는 좀 하나 또 신경이 쓰이긴 해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변협에서 그것도 혹시 문제되나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까지는 안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 유불리를 떠나서 일단 이런 조사가 끝나고 나서는 변협 입장에서도 사실 판단을 하기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오늘 조사하기 전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또 그렇게 되면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보면 아니 나는 변호사도 못 쓰게 하냐. 그럼 그 법인 만든 거 법인 다시 깨고 원래 자리로 가서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대한변협에서 거기까지 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 그 MB가 변호사 선임 비용과 관련해서 이 사회에 재산을 다 환원해서 내가 변호사 쓸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죠. 그분이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많은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줘가지고 말이죠. 이거 뭐 그렇게 웃음을 줄 얘기하면 의도는 참 아닐 텐데. 진지했어야 되는 느낌이 국민들 봐도 다사의 돈을 환원해서 진짜 돈이 없으셔서 예. 변호사 수임료도 없구나 예. 이렇게 느끼는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예. 문제는 제가 어제 댓글을 보니까 예. 이분이 개그 욕심 있나 뭐 이런 쪽으로 댓글이 대부분 달리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그냥 팩트 체크. 예. 그러니까 다사회 환원 한 게 아니잖아요. 예. 일단 퇴임하실 때 남았던 돈이 한 57억 정도 됐던 걸로 일단 나오고 있고요. 그거를 그 사이에 다 쓰진 않으셨을 거고. 다 쓰요? 아유, 다 그러니까 예. 그 돈이 남아있다는 전제하에는 변호사 비용 부족하다라는 거는 사실 앞뒤가 좀 안 맞죠. 예.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이미지인 것 같아요. 나는 다스도 내 거 아니고 예. 지금 뇌물 받았다는 것도 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수 중에 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돈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변호사 수임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간접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래요. 근데 이건 업계의 비밀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도대체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길래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네. 케이스 바이 요건 케이스인데 비싸죠. 이거는 네. 부르는 게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까 대형 로펌에서는 부담수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부담을 느낀다는 건 뭡니까? 아니 부담을 느낀다면 정치적인 게 있으니까 정치적인. 이것도 휴민트를 통해 취재한 건데 많이 풉니다. 야, 네. 오늘 아니 원래 제가 여기 정치 와서 매일 많이 푸는 이거 매일 나왔으면 매일 풀 건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매일 욕심이 있으시군요. 매일 풀죠 예. 제가 하나씩 알겠습니다. 나와. 이러다 진행하고 싶어요. 조심하세요.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공동 진행으로 더블 그냥. MC로. 자, 예. 어쨌든 예. 뭐 아주 유명한 대형 로펌에 갔었어요. 예. 제가 알기로. 근데 거기서 노한 거죠. 어. 노할 수밖에 없는 게 뭐 김현장하고 바른 같죠? 뭐 유명 대표죠. 저 모릅니다. 한두 개입니까? 예. 김현장과 예. 바른으로 전 간단 몰라요. 얘기 차마 못하는. 아니, 뭐 제가 예. 얘기한 건 아닙니다. 예, 예. 어쨌든. 근데 노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담되잖아요. 정치적인 냄새가 나는 사건, 정치적 사건이니까 다 정치적 형사 사건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을 구성하라는데 예. 아마 진짜 그 실력 있는 전관들을 가지고 연합체를 구성한다고 했을 경우에 예. 그러면 상당한 많이 돈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수요 공급의 원칙상 네. 만약에 제가 유명한 정관이라고 합시다. 왔어요. 예. 나는 몰라 할 사람 없네. 그럼 부르는 게 값입니다. 오. 사건의 양도 방대하고 예. 그리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의뢰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예. 그럼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거고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책정한 수임료는 처음에 이제 나름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책정했던 예상 수임료는 10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네. 뭐 돈이 없다는 건지 뭐 있는데 안 쓴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으나 예. 어찌됐든 간에 뭐 돈이 없어서 뭐 돈 때문에 무료 변론할 사람들을 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있는 변호인들은요 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인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동기 전 민정수석이었죠. 예. 그다음에 강훈 변호사 법무비서관이었습니다. 예. 피영현 변호사는 직접적 인연은 없는데 바른에서 강훈 변호사랑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요번에 들어갔던 박명환 변호사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전에 2007년 대선 때 MB연대 대표했던 사람이에요. MB연대 팬클럽. 그래서 2008년 총선 출마했다가 광진 을에서 저기 추미애 당시 의원한테 졌죠. 예. 그리고 이명박 청와대에서 국민소통비서관인가 거기를 근무했던 사람들이니까 다 본인이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랑은 지금 라인업을 짠 건 맞아요. 예. 아. 무료 변론이 이제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휴민트 쪽에 의하면 예. 시간당 90만 원. 시간당 90만 원. 이번에요? 예. 그다음에 캡을 1년 단위로 100억. 캡이 뭡니까? 그러니까 한 개. 예. 오. 시간당 90만 원인데 이게 그대로 계속 가다 보면 한두 끝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누적되다가 100억이 되면 그냥 그 다음에는 더 이상은 이제 올라가지 않는 우리 걸로. 주차장 갔을 요 네 때 사람이 100억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거를 불렀어요. 지금 저기 큰 데서. 예. 이제 주차장 같은 데 가면은 아니, 뭐 이 대형 두 군데- KTX 이 두 군데서 부른 건 아니에요. 아까 예. 말씀드렸던 다른데 이제 여러 군데 오퍼를 해봤는데 네. 이제 대체로 이제 이런 시세로 부른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대략 일반적인 그 로펌들 같은 경우에 시간당 그러니까 법조 경력 20년 정도를 이제 상한으로 해가지고 20년이 넘어가면 예. 그게 이제 맥시멈인데 시간당 70만 원 정도로 잡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90만 원이면 그거는 되게 비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예. 그거죠. 밥 먹는 시간은 뺍니까? 그러니까 그 찍는 거죠. 이게 타임 체크하니까. 타임 여기 체크랍니까? 똥도 이렇게 찍는 예. 거 있어요. 근데 예.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건을 맡을 수는 없는데 거절하기 힘든 경우에 뭘로 거절을 하냐면 세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의뢰인 쪽에서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다 해서 의뢰인 쪽에서 포기를 하거든요. 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너무 세게 상대 너무 세게 쪽에서 불러, 예. 불러가지고 마치 우리가 출연료 회당 100만 원 주세요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비슷하죠? 예.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사장님? 아니 밥 좀 사요 그러면. 사장님 그렇습니까? 그렇게 많이 벌면서 밥을 안 사. 들켰네. 아니 방송 경력이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이 얼마인데 제가 다섯 달 자 빠릅니다. 듣고 계십니까 지금 경영진 여러분? 자 그래서 그래서 MB 쪽에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했는데 상대편에서 너무 세게 불러가지고 뭐 어차피 안 될 거, 뭐 내가 그렇다고 무죄로 석방될 일도 없을 것이고 여기에 돈 안 쓴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부담을 느껴서 이건 우리가 하면 안 된다. 게다가 더 하나는 뭐냐면 이게 사실 결과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그래도 결과가 안 좋아도 이걸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걸로 바꿔서 이렇게 내가 탄압받는다라고 할지언정 변호인들을 탓하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변호인을 탓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MB가 그렇죠. 그렇죠. 돈을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최대 100억까지 줬는데 뭐 계속 이제 뭐 남은 여생 많은 시간을 뭐 교도소에 살아야 될 상황이 된다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돌려받으실 것 같아요. 무슨 소리를 쓰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부담되죠. 후폭풍도 있기 때문에 그 법무법인이든 변호사님의 어떤 이미지도 그렇지만 후폭풍 때문에 이거를 막기를 꺼려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세게 불렀으니 당연히 MB 쪽에서는 그 정도 돈은 없으니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다.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지금. 9344번 쓰시는 분은 MB가 변호사비가 없다는 말 사실입니다. 전 재산은 사회에 환원했다고 하고 나머지는 차명으로 숨겨놨으니 당장 현금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예리하시네요. 주셨습니다. 예리합니다 정말. 그래요. MB가 국선 변호인을 왜 안 쓰냐? 그거는 검찰 단계에서는 아니에요. 그렇죠. 법원 가서 법원 가야 되는 거니까요. 최소한 영장이 청구돼서 구속된 피의자심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선임될 수 있는 오늘 국선 변호인 따라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 국선 변호인 안 할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하시겠죠. 몇 분 안 되시지만. 아니 무료 봉사를 원한다면 차라리 국선 변호인이 나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무료로 하시는지 뭐 요즘 국선 변호인들이 아주 수준이 굉장히 좋다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을 본인이 택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거는 아까 이정렬 전 부장판사 잠시 언급했듯이 정치적인 싸움으로 몰고 가겠다는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 비리의 성격이 많고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강력한 팬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투쟁으로 몰고 갈 수가 없죠. 그러면 나 재판 거부해, 수사 거부해. 그러니까 변호인 몰라. 그럼 국선 붙여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폴로 못 간다는 거예요. 정치적 팬덤이 없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죠. 자, 삼변시대. 아니 이제 막 인사를 나눈 이게 아직 혐의 얘기도 안 했는데 30분이 안 돼요? 벌써 2부가 마무리됐습니다. 샵에 오신 분 오늘 오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가 할게요. 누가 오시요? 100만 원 받으시는 분의 여유. 이렇게 나오나 이게? 송은이 김숙 씨도 오지 말라고 해요. 그냥 채널 준비하죠. 자, 저는 11시 넘어서 오겠습니다. 그때도 계속 들어주실 거죠? 110억대 뇌물, 300억대 다스 비자금 횡령 등 20개 안팎의 혐의로 뇌물수수 피의자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에 돌입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검찰과 마라톤 공방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우리 세 분의 정말 저명한 또 능력 있는 우리 이 법조인 분들께 오늘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조사 얼마 만에 끝난다? 저는 내일 해 뜨고 나서 나올 것 같은데요. 밤샘? 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좀 더 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길 거예요. 박 전 대통령보다 훨씬 길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시간을 특정하시죠. 시간이요? 네. 박 전 대통령 몇 시에 나왔죠? 새벽 4, 5시쯤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해 뜨기 전에. 해 뜨기 전에. 저는 해 뜨고. 저는 한 8, 9시 돼. 거의 24시간 돌파할 거라고 보는데 그걸 왜 그러냐면 혐의도 많지만 박 전 대통령 때는 검찰이 지금보다는 수월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때는 검찰 조사하기 전에 일단 현재 판결이 있었죠. 한 번 다 정리된 거예요. 모든 혐의가. 삼성 뇌물만 빼고. 그러니까 삼성 뇌물에 대해서도 이주영 부회장 조사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국정원 특활비 저 김백준 기획관이랑 저 김유중 실장 거 말고는 생으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방이 그때보다 좀 더 격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도 몇 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조사를 했는데 이게 조사란 게 일방 너 이거지. 네네네네네. 아니요 이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예. 창과방과 부딪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가 혐의가 중하고 뭐하고 나중에 유죄나고 무죄나고 이런 걸 떠나서 네. 이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법원이나 헌재에서 한번 정리된 내용들은 나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렇게 방패가 사실 얇았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조사된 게 없어서 그러니까 한번 정리된 팩트가 없어서 아마 좀 더 공방이 좀 격화된다고 보는 거죠. 박 전 두 대통령. 분 다 이제 내일 해 떠서 나온다. 이정열 전 판사님. 이 예지력이 워낙 출중하셔서 김태현 변호사님께서 예. 묻어가야 되는데. 예. 아이고 함정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방송이 그 네? 재미가 없어지니까. 방송을 하죠. 뭐 내일 해지도 나온다 뭐 이런 거예요 혹시? 못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오는 그냥- 수도 있습니까? 아니 그건 아닐 거예요. 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못 나오는 방법은 긴급 체포하는 수가 그렇죠. 있는데 네. 지금 이런 경우에 긴급 체포하는 게 위법이라는 그 요새 결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긴급 체포를 하진 않을 겁니다. 뭐 그건 그렇고 예. 제 생각에는 어느 순간 피곤하다고 진술을 거부하면서 예. 집에 가겠다고 한다. 예. 또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 또 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안 나온다. 어차피 한번 나왔기 때문에 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지는 않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체포영장 청구해서 발 받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체포영장 검찰 발부되려면 좀 있어야죠. 네. 예, 일단 한 번은 나왔으니까 안 나올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장시간 내가 오랫동안 조사를 받았더니 너무 힘이 든다. 예. 예. 그래서 저는 막 자정 약간 넘어서. 알겠습니다. 예. 하루를 넘기긴 하되 우리 이정열 전 판사님 새벽 오기 전에. 근데 제가 말을 해놓고도 저도 별로 신빙성은 없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시려다가 좀 이렇게 어떻게든 좀 달리 자, 해보려고. 변별력을 한번 가리기 위해서 시점을 특정해 주시죠. 전 내일 아침 9시. 9시. 김태현 판사님. 김태현 변호사님. 판사? 네. 희망사항 판사. 저는 좀 9시 했으니까 10시까지는 안 갈 거고 그럼 8시 할게요. 저는. 8시 알겠습니다. 이정열 전 판사님은 7시 할게요. 7시. 2시간 터면 둬야죠. 알겠습니다. 이정열 전 판사님은 오늘 자정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님은 내일 아침 7시 그리고 그리고 12시부터 내일 8시까지 정치쇼 24시간 이렇게 그렇죠. 할까요? 모시죠 그냥. 예. 뭔가 진행 욕심 안 돼. 너무 많으셔. 안 오시면 우리가 돌아가면서 성대모사 하시면 하고 2시간씩 뭐. 요즘 욕심을 많이 내요 보니까. 하루 밤샌 MB의 성대모사를 이제. 예. 이거 많이 하면 목이 아파요, 목이. 예. 그래요. 백성문 변호사님은 아침 9시. 네. 내일 아침 9시.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구속 전망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뭐 영장 청구될 것이다. 다 그렇게 보시죠? 90% 이상이죠. 근데 이제 일단은 하나 유일한 변수라면 이건 뭐 맨날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일 텐데 예. 어쨌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고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에 대한 정무적인 약간 좀 불편함 그것이 유일하게 이제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을 방법인데 이게 문제는요. 아마도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들어가서 다 부인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부인을 하면 나중에 계속 어쨌건 조사를 계속 해야 될 텐데 예. 지금 그냥 풀어놓은 상태에서 하기에는 혐의가 너무 중하고 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이게 보통 이제 도주 우려라는 부분이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어딜 도망가겠어요 MB가 다 아는데 우리 모든 국민이 예. 그래도 일단 형량이 높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면 도주 우려는 거의 이제 패키지로 묶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물 일부만 인정돼도 10년 이상이에요. 지금 뭐 총 지금 뭐 100억대 이상이지 않습니까? 1억 이상이 되면은 10년 이상 무기니까 예. 그런 걸 고려하면 거기다 또 김백준 총무기획관은 지금 방조범이라고 했는데도 구속이 돼 있잖아요. 예, 그 중에 예. 아주 일부 예. 특수활동비만 가지고도 예. 그런 걸 고려하면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청구를 하면 100% 발부는 될 겁니다. 예. 지난 시간에도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영장 청구 시점 언제라고 보십니까? 저는 빠르면 이번 주말, 늦으면 다음 주 초까지.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예. 더러 있었어요. 왜냐면 길게 못 그래요. 예, 왜냐면 금명간. 그렇죠. 금명간. 아주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예. 수요일가 목금 조서 정리하고 예. 목금 조서 정리하면 이제 금요일 토요일인데 예. 금토가 또 법원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한 다음 주 초 정도 예상을 하는 거죠. 영장 발부 소식은 뭐 대략 영장 발부 계획을 하고 알리는 통을 주죠. 소식은 예. 예. 어쨌든 뭐 아마 그러면 이제
오늘 수요일 조사 끝나죠. 목요일 네. 아침 목금 정리하고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정도에 네. 영장을 뭐 청구할 거다 안 할 거다 발표를 하고 네.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영장 청구하고 다음 주 수요일 정도 영장 실질심사하는 내 마음대로 막혀요, 막 그냥. 네. 3차장이야, 막. 예. 네. 이 법조계의 큰 손이에요. 우리 저 김태현 제 마음대로 변호사님이. 뭐 예.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이정열 전 판사님 어떻습니까? 다르게 해야 되는데 또. 거의 비슷하군요. 예. 이게 저는 어느 측면으로 봤냐면 다음 주 일요일 날 이제 패럴림픽이 끝납니다. 폐회식이 있죠. 예. 그러면 사실 이제 큰 부담은 없어요. 세계 이목이 쏠릴 만한 격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월요일쯤 영장 청구해도 뭐 무방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다만 현실적으로 문제는 MB가 그러니까 오늘 조사 결과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뭐 자백 내진 추가 조사 아니면은 뭐 부인하더라도 이게 보강 증거가 뭐가 있는지 이거를 다 분별을 해서 그거에 따라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들어갈 만한 거를 선별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근데 조사가 길어진다면 그것을 가지고 또 분석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니까 예. 상당히 걸릴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자정쯤에 나온다면 다음 주 월요일 가능성이 있는데 예. 밤을 샌다면 월요일은 조금 힘들죠. 좀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저도 지금 김태현 변호사랑 생각은 좀 비슷해요. 어쨌건 오늘 저는 내일 아침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조사한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고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엔 예. 그래도 이게 인정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준비는 굉장히 많이 한 것 같고 예, 예. 그럼 이제 관련된 진술들을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까지 조사된 측근들의 진술이나 객관적으로 나온 영포빌딩 자료나 네. 이런 걸 다 취합해서 이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예. 분석을 다 마치는 게 제가 보기엔 거의 주말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말쯤 되면 그때 이제 영장 청구를 하겠다 말겠다가 결정이 되겠죠. 예, 예. 그럼 하겠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얘기를 하면 다음 주 수요일에서 목요일 정도에 실제 심사가 있을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좀 높죠. 세 분 다 다음 주에는 영장 청구가 있을 덮을진 것이고 못해요. 덮을진 못해요. 실질 심사도 수일 안에 있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 있는 거죠. 다음 주 안에 그 MB 구속 여부가 결정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세 분의 이런 공통적인 이런 예측. 근데 그 예측이 빗나가면은 개망신 아닙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면 개망신. 네. 다음 주 수요일이면 알 수 하루 있잖아요. 출연 정지 뭐 이런 거죠, 뭐. 원래 이렇게 세게 가는 거예요. 개망신까지야. 쥐망신 정도. 걔는 너무 크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MB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결정적이었던 터닝 포인트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뭐 블랙리스트 이런 얘기 나왔을 때는 뭐 직권남용 정도였는데 이거 갖고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킬 수 있겠나 그런 얘기들이 많지 그때 않았습니까? 뭐 댓글 문제 나와 사이버사 댓글 예, 예. 김관진 전 장관이 또 적부심에서 풀려나고 그래서 이거 동력을 잃은 게 아닌가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예. 그런 과정에 갑자기 이제 난데없이 특수활동비리가 툭 튀어나옵니다. 본 얘기가 이제 그게 터져 이제 나왔어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됐고 거기서 이제 측근들이 줄줄이 좀 구속이 되고 또 거기서 그 측근들이 모두 마음이 변해서 이제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죠. 왜냐하면 그게 진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뭔가 명백한 객관적인 증거나 예.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일관된 진술들이 있으니까 그건 계속 거부하다가 본인 주머니에 돈이 들어간 게 아닌데 네. 내가 다 뒤집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진술하기 시작했고 그 여기까지만 해도 MB가 어찌건 버틸 만은 했어요. 네. 이것도 그 옛날부터 다 했던 거잖아. 예. 그럼 우리 거 특수활동비만 까가지고 하는 건 정치보복이야. 여기까지 됐는데 문제는 거기서 툭 튀어나온 게 삼성 소송비 대납이 튀어나온 거예요. 네. 소송비까지 삼성에서 돈을 받아서 해? 예.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게 된 결정적 이유는 이제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스모킹 건이 그냥 후두두둑 너무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거의 뭐 이병모 저희 청계단 사무국장도 뭐 여러 가지 리스트 관련해서도 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생각도 못했던 삼성 얘기,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얘기, 거기다 뭐 뉴욕시가 얘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이제 거기서 나온 게 결정타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측근들이 사실 어쩔 수 없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금 생각과는 예. 다른 얘기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예.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들어가서도 아마 좀 참담한 생각 들 거예요, 본인이. 이제 다른 이렇게 진술했는데 그 지금 대통령 얘기랑 좀 다르네요. 라는 얘기들로만 오늘 하루 종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건 결국 특수활동부터 시작된 돈 문제. 네. 그리고 사실 다스도 처음에는 옛날에 그 비자금 혹시 그 여경리가 아니라 그 MB가 가지고 있어도 네. 그 공소시효 완료돼서
그것 좀 처벌도 못하는데 그거 대통령 망신 주기 아니었는데 예. 결국은 다스 얘기까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퍼져서 그 소송비 때문에 예. 그 이후에 횡령한 또 100억 얘기까지 나오니까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측근들의 진술 변화 그다음에 영포빌딩 지하 2층 이걸로 사실 포토라인까지 쓰게 된 거죠. 그 김백준 전 기획관의 그 진술은 MB를 가장 괴롭힐 그런 증거가 될 텐데 김백준 전 기획관의 진술 내용 전부를 MB가 알고 있다고 보긴 어렵겠죠. 어려워요. 그렇죠. 그건 어렵고 그건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예. 김백준 전 기획관이 첫 재판이 오늘 11시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아 오늘입니까? 네, 오늘 오. 11시인데 오늘 11시인데 예. 아마도 오늘은 그냥 인정신문 너 누구야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너는 누구냐? 뭐 이런 거. 나는 판사다. 우리 모두 신토불이. 네, 어쨌든 예. 한국 법정에서 하니까 신토불이 맞죠. 예. 어찌됐건 간에. 예. 오늘 아마 인정신문 정도만 하고 기일이 실질적으로 공전되고 다음에 재판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변호인 선임도 좀 늦게 됐을 뿐만 아니라 기록 등사가 잘 안 늦게 됐어요. 아 그것도 뭡니까? 그러니까 기록 이제 등사가? 변호인 피고인들이 재판을 하려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제 증거 기록들 그 이제 예. 등사를 해야 되거든요. 가서 복사를 하면 안 됩니까? 복사를 그러니까 등사라고 써 있어요. 책에는. 어쨌든 복사를 해야 돼. 기록 복사를 해야 돼요. 등사. 예. 복사를 해야 되는데 당황스럽네요. 예. 예. 그러니까 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복사를 검찰 측에서 조금 늦추게 한 게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혹시 이 기록이 이제 예전부터 빨리 이제 밖으로 나오면 네. 혹시 이제 이 내용들이 MB 쪽에 들어갈 위험성도 있으니 그래서. 그러니 이제 기록 복사를 조금 막았다고 보긴 그렇고 이제 네. 협조를 좀 요청을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김백준 전 기획관 입장에서 왜 김백준 전 기획관 본인이 진술한 얘기 다 알겠지만 예. 그 재판을 담당한 변호사 입장에서는 아니 나 기록 뭐 며칠 전에 봤는데 이걸 언제 다 봐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인정신문만 하고 다음에 합시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마 그렇게 따지면 지금 11시 15분이니까 뭐 거의 끝날 수도 있는 거죠. 아마 그래서 검찰 쪽에서도 굉장히 지금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조사 내용들이 MB 쪽에 흘러갈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0%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빨대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렇게 만약에 김백준 지원 기획관 측이 가서 예. 뭐 이거 했습니다라고 이제 MB 측이 알려주면 모를까. 예. 근데 두 사람 지금 사이가 좋지 않아요. 사이가 좋지 않고 예. 뭐 제가 알기로는 김백관 기획관 측에서 MB 쪽에 사람을 보내서 예. 꽤 오래전에 예. 나 버틸 만큼 버텼다. 아. 난 버틸 만큼 버텼어라고 예. 얘기를 한 거로 알고 있고 오. 김백관 기획관 측의 입이 확 열리기 시작한 게 한 김백준 기획관 쪽에서? 측에 한 예. 2, 3주 정도 한 3주 정도 됐거든요. 예. 3주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메시지는 왜 얘기했을까요? 좀 도와달라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 도와달라는 의미는 아니고 예. 나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배신자가 되고 싶진 않아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예. 그런데 막 가서 뭐 왜냐하면 MB 쪽에 나오는 얘기들이 김백준 기획관이 다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영법 빌딩도 뭐 언론 몇 군데에서는 김백준 기획관이 영법 빌딩 찍어줬다고 보도가 나온 데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 왜냐하면 영법 빌딩 찍어줄 이유가 없죠. 거기 보면 본인한테도 불리한 게 있는데 왜 찍어줘요 그거를. 근데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영법 빌딩을 가봤더니 거기서 삼성 그 소송비 대납에 대한 총무기획까지 작성 문건이 나온 거고 그 문건을 처음에 김백준 기획관한테 물어봤을 때는 나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예. 근데 문건을 딱 들이대면서 이거 뭐야? 그러니까 예. 그럼 맞네요.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면서 문건이 계속 나오니까 김백준 기획관 확인을 해준 거죠. 그 문건이 맞다 하고 이제 진술을 하는 거고. 예.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거기서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안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예. 나는 버틸 만큼 버텼다라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메신저를 보낸 거고 예. 그런 거예요, 좀. 예, 알겠습니다. 이정렬 전 판사님, 그 이번 MB 수사 과정에서 뷰포인트 뭐가 있었습니까? 뭐 두 가지 저도 생각했는데 아까 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요. 예. 하나는 사실 이분이 돈 관련해서는 상당히 물샐 틈 없이 방어를 하셨을 텐데 네. 이게 준비도 하셨고 예. 그러니까 뭐 예컨대 뭐 다스라든가 BBK라든가 뭐 4대강 쪽도 그렇고 아마 대비가 돼 있을 건데요. 정두원 전 의원이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나오시는데 네. 아주 주도 면밀한 분이기 때문에 예. 뭐 약점 빈틈 잘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 네, 특활비가 상당히 그거는 전혀 예상을 못했을 이 특활비 거예요. 관련해서는 나 이게 특활비인지 몰랐다. 특활비라는 존재 자체를 몰랐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정확한 거는 그 당시만 해도 특활비야 뭐 이게 관행이었으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나오는 말이 사실 그 당시에 일반적인 인식이었을 거예요. 뭐 다 그랬었으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게 나오니까 지금 그런 존재도 몰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그다음에 이제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두 가지에서 제가 약간만 보충을 해드리자면은 예. 제 생각을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한테 너무 재량권을 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 단도리를 했어야 되는데. 네. 다 단속을 했어야 예. 했는데. 아, 저런. 네. 네. 근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 워낙에 오랫동안 신복이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약간의 믿음도 있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을 맡기면서 그 내부에서 쓰는 돈 자체는 네. 사실 관리할 필요가 없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에서 어디서 사실 특활비가 문제가 불거졌냐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쓴 돈을 보다 보니 거기서 국정원 돈이 나왔고 예. 근데 또 국정원 돈 전체를 보다 보니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돈이 있어 보니까 청와대로 들어갔더라까지 나온 거거든요. 사실 처음부터 MB를 노리고 이게 특수활동비를 조사했던 게 아니라 예. 원세훈 국정원장을 조사하다 나온 거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없었지 않을까. 그다음 또 역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내버려둔 그러니까 원세훈 국정원장이 다 해도 상관없게 내버려둔 그 부분이 사실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예. 지금 뭐 조사하기 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검찰과 MB의 싸움이 아니라 MB와 측근들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저기 또 어제 정두원 전 의원 말씀은 MB와 MB의 싸움이다. 극기의 그 과정이다. 그러니까요. 정태근 전 의원. 정태근 전 의원. 어제 제가 들었어요. 방금.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 지금 현재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들은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취할 수 있는 건 몇 개 없어요. 예. 그 제 참모들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 근데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 다음 단계 뭘까요? 저 사람들이 한 거예요. 이제 잘라내는 건데 예. 그 잘라내는 게 과연 가능할까? 예. 이제 그게 진짜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김백준 총무기관 같은 경우도 그 특수활동비 받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받았고 그걸 용처를 맞춰 알아서 썼다고 했는데 까딱 잘못하면 주머니에 돈도 안 들어간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 다 뇌물죄 뒤집어서야 될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측근들 입장에서도 MB가 만약에 그렇게 진술하면 더 필사적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그게 지금 굉장히 딜레마일 겁니다. 또 그 해법이 또 한 가지 더 있지 않습니까? MB가 지금 취할 수 있는 해법. 형님 전법이라고 휠체어에 네. 앉아가지고 가만히 눈 감고 예. 갑자기 아파지시는. 근데 이제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그걸 다 SD 쪽으로 몰 수가 없어요. 그럼 갑자기 너무 이상하게 트는 아니,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른 그냥 것들. 이제. 갑자기 아픈 척 해가지고 그거요? 진술도 거부하고 뭐. 그래도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뭐 예. 진술 거부해봐야 뭐 객관적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진술 거부하는 건 예. 사실상 시인이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제 MB 스타일상은 진술 거부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형님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는 수사랑도 좀 관련 있는 얘기인데 예. MB, SD 이상원 회장 S2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네. 그 삼형제의 약간 얽히고 설키 그 관계들 예. 그게 참 재미난 관점 지금 포인트예요. 형제들 사이는 어때요? 그러니까 그건데 예. 이상은 회장하고 이상은 씨라고 할게요. 이상은 씨하고 MB 사이는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상은 씨의 진술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해야 되는 이상은 씨 진술이 언론 보도만 종합해 보면 검찰에서는 MB 일부 지분이 MB 거다 이렇게 진술했다는데 나와서 기자들한테는 뭐 내 거는 내 거지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두 개가 다르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다르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상은 씨 진술은 뭐냐면 도곡동 땅 판 거 중에서 한 10매덕 정도는 다스 지분을 샀다. 그건 MB 거가 맞아. 근데 나머지는 다 내 거야 이겁니다. 그러면 다스 그러니까 지분이 MB 거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만 이상은 씨 진술은 일부만 MB 거라는 거예요. 한 예. 10몇 주고 산 거. 나머지는 다 자기 거라는 얘기. 이 얘기는 뭐냐면 예. 이건 내 회사야. 예. 이겁니다. 전혀 이 말은 예. MB가 감옥 가고 예. 뭐 이런저런 하여튼 큰 바람이 지나가면은 예. 다스를 내 거다. 내 소나귀에 넣고 싶다 그럼 이런. 이상훈 회장 이건 뭐 추측인 이상훈 회장 입장에서 아니 이명박 전 대통령 가서 다스는 내 겁니다. 이런 애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뇌물이 걸리는데. 예. 그러니까 이명박 너무 전 욕심내 대통령이 너무. 이명박 전 대통령 또 다스가 본인이 아닐 거라고 하고 내 지분 내 거면 예. 이거는 우리 집안 자손 내내 거네. 이상훈 회장 아들 이동영 씨까지 쭉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상훈 회장의 지금 검찰의 진술의 톤은 본인 거라는 얘기야. 일부. 도곡동 땅 판 거 중에서 10매덕 정도만 빼고 대부분 자기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야씨 내가 내 인정하고 내가 그럼 내 아들 시험일 위해서 내
그만둬요 돼요. 어쨌든 그게 이제 어제 정책을 전혀 얘기했던 본인과의 싸움, 돈을 예. 택할 거냐 명예를 택할 이거고 예. SD 이상득 회장이랑 MM원 회장 둘은 지금 각자 도생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엄밀하게 둘 다 살려면 어떻게 역할 분담하면 되냐면 예. 이상득 전 국회의장이 돈 내가 받았어. 네. 근데 그거 다 2007년 경선 때 받은 거 정치 자금이다? 네. 나 다 끝났다? 예. 그리고 뇌물이라고 그래도 그때는 공소시효 10년이야 끝났어? 네. 라고 하고 짝 쉴드 쳐주면 되는데 예. 지금 이상득 전 의장의 얘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 관여된 것처럼 진술이 나온다고 하는 게 검찰발 소식들이거든요.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 동생한테 떠넘긴다. 떠넘긴다기보다 각자 조장하는 거죠. 예.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에서는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 2007년 거는 지금 내가 안고 터져서 공소시효 대회 끝낸다고 치자. 이거 내가 안고 터졌는데 혹시 가다가 2008년 게 뭐 하나 나오면 그건 공소시효가 빼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각자 조정의 길로 가는 거죠. 아이고. 이정재 전 부장판사님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했어요 제가. 아 괜찮아요. 네. 더 할까요? 제작진한테 그래요? 출연료 100만 원 받으시면 하죠. 이렇게 굳어지나요? 자 이제 경영진 들으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짧게 딱 하나만. 김윤옥 씨는 그 지금 방문 조사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그거는 뭐 정확하지 않은데요. 예. 일단 최소한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구속도 어렵다. 그건 부담이 너무 돼요. 예, 검찰 그러니까 뭐 입장에서는. 기소해서 재판정에 지금 나와 세우더라도 있는 게 명확하게 뭐가 딱 떨어지게 예. 이제 뭔가 기소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온 것까지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정열 전 판사님, 백성문 변호사님, 김태현 변호사님, 삼변시대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승환의 돈의 신 나갑니다. 이런 니들은 고작 사람이나 사람 따윈 믿지 난 돈을 믿어 거기하고 정직해 날 구워 날 유일한 정치 쇼 4부로 넘어왔습니다. 6.13 지방선거까지 석 달 정확하게 91일 남았군요. 91일. 예. 석 달이 남았는데 지방선거 판세를 들여다보는 시간 최고의 정치 고수 지선인회를 이끌어주실 윈지코리아 박시영 부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자, 더 모어 윤태곤 정치 분석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은 정말 고수입니다. 제가 인정하는 아이고, 고수. 별 말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거 때만 되면은 몸값이 올라요. 근데 몸값이 오르는데 예. 출마라는 취지의 그 몸값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호가만 올라요? 한번 해보셔서 네. 아시잖아요. 이거 그렇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정치인은 이제 뭐 말하자면은 쇼잉이 되는 사람. 얼마나 제가 좀 쇼를 잘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사람이 돼야지. 두 분처럼 이렇게 아주 세심하고 정밀하게 또 정치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또 하실 역할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큰 꿈은 좀 속안에서 좀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두 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앞으로 방송에서만 볼 수 있는 분들 여의도에서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의도에 방송사가 있군요. KBS. 제 사무실이 여의도입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도 알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자, 여당이 네. 원내 일당 사수작전에 들어갔는데 네. 민병두 의원 때문입니까? 아니 그 전부터 사실은 이야기가 나왔다가 예. 민명두 의원 사퇴서가 제출이 되면서 더 심각한 상태로 갔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의석수가 121석입니다. 121석. 예. 자유한국당이 116석이거든요. 오우야. 그러니까 5석 차이가 나는데 예. 민병두 의원이 사퇴가 되면 예. 4석 차이로 줄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5월 13일 날이 국회의원직 사퇴 시기예요. 그러니까 예. 경선에서 본선 후보로 결정이 되면 예. 5월 13일까지 사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5월 25일 날 후보 등록 직전에 원내 일당이 결정이 되는데 예. 기호 1번을 누가 쓸지 결정이 되는데 이게 지금 4석 차이인데 예. 그 자유한국당의 성향이 비슷한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네. 그리고 무소속의 이정현 예. 이 두 의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막상 실질적으로 나중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분들이 어떻게 정치적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예를 들면 2석 차이로 줄을 수도 있죠. 만약에 민병두 의원 의원직 사퇴가 처리가 된다면 그러면 예. 김경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현역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현역들이 민주당에서 많이 본선에 뛰어든다면 예. 원내 일당을 사수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비상이 걸린 겁니다. 1번과 2번이 바뀌는 게 무슨 그런 큰 영향을 미칩니까? 그것도 이제 큰 영향이 있죠. 기호 1번 하면은 이게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뭐 한나라당, 예. 뭐 민주당 2번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집권당의 이미지가 있는 거잖아요. 다수당이라기보다는 우리 이제 인식 속에는 집권당, 강한 당.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엔 그걸로 이제 쫙 분위기를 잡아가는 거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지방선거뿐만이 아니에요. 20대 국회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갈라지는 법적 시점이 5월 30일입니다. 그 시점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임위원장 뭐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아 국회의장도 그렇죠. 어느 당이 맞느냐 이게 결정이 그럼 되는 이제 거고. 6월 13일 날 자 재보궐선거가 있어가지고 민주당이 싹쓸이를 한들 기준 시점은 5월 30일일 거예요. 그럼 물론 민주당은 이 6월 13일 이후에 결정하자라고 하겠지만은 이건 법적으로 2년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제 크게 1당 2당 사이에 이제 엇갈리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얹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지적을 잘 하셨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이 지방선거는 수천 명이 도전합니다. 지방 의원들, 기초의원들, 광역의원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죠. 수천 명이 도전하는데 민주당 후보들은 지금 다 기호 1번을 기준으로 현수막이나 모든 홍보물들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걸 다 바꿔야 합니다. 만약 이 당이 되면. 어마어마한 손해죠.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래요. 지금 민주당에서 지방선거 후보로 나가려고 하는 분들 또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 몇 분 정도 될까요? 이건요. 한국당 먼저 짚어보는 게 빨라요. 아, 한국당. 예. 한국당은 경북지사가 이제 현역 의원 중에 이철우 의원, 김강림 의원 정도 현역 의원 중에요. 이 중에 경합이고 경남지사가 이제 뭐 윤한홍 의원 비롯해가지고 현역 의원들이 경합이고 나머지는 현역 의원들이 나가라고 할까봐 지금 이렇게 숨어 있는 상황이에요. 나가봐야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이 자기들한테 절대 유리하지 않으니까. 맥시멈 2석입니다. 아마 여기는 제가 생각할 때 현역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마이너스 2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뛰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서울, 경기, 인천에 각각 있죠. 충남에 있죠. 충북에 있죠. 한번 따져보죠. 서울은 있죠. 박영선 의원, 우상호 의원, 또 경기의 전해철, 인천의 박남춘, 충남의 양승조, 대전의 이상민, 충북의 오재세, 경남의 김경수, 뭐 이렇게 부산의 박재호 총 9명 정도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후보는 각각 한 명이 되는 건데 이것도 맥시멈 따지면 한 5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말고 현실적으로 이분이 아무래도 지방선거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수는 얼마입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현역 의원 그 사람이 안 나가면 이길 수 없는 지역 이런 지역은 우선적으로 배치하려고 하죠. 예를 들면 경남의 김경수 의원의 전략공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경선을 할지 전략공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얼마 전에 김경수 의원 만나서 출마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러면 그 출마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또 버거운 상대라고 판단해서 그런 얘기했겠죠. 그런 부분 김경수 의원이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남의 변수가 있습니다. 이제 박수현 전 비서관이 상당히 지지율이 높았는데 최근에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그 자격 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만약에 박수현 전 비서관이 낙마하게 될 경우에는 양승조 의원하고 복귀한 아산시장이 경선을 치르게 될 텐데 아무래도 양승조 의원이 관록이 있기 때문에 사선 의원이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쟁점이 이제 인천 같은 경우도 박남춘 의원이 강세인데 또 이제 김규용 의원이나 홍미영 부평구청장 전 출신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세 분 다 전현직 의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아까 경남 같은 경우는 관용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안 나갔을 때 이기기 쉽지 않을 거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경우는 꼭 그 사람이어야 하냐, 꼭 현역이어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한 퀘스천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역 의원들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죠. 출마 자제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참 이 정치라는 게 재밌는 게요. 앞서간 자 뒤로 가고 뒤로 간 자 먼저 되는 거예요. 지난 총선 때 붙어서 한 사람들은 지금 이제 눈물을 머금고 이제 뜻을 접고 지난 총선 때 아깝게 떨어져가지고 뭐 내각에 갔다든지 어디 갔던 분들은 당을 위해서 부담 없이 내가 나가겠다. 당신 양보하시오. 이런 상황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에서 그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자기 임기 중에 본인 임기 중에 4분의 3을 채우지 못한 중간에 사퇴하고 다른 공직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에는 자기 경선에서 얻는 점수의 10%를 감산하는 페널티를 주는 조항을 만들었거든요. 그만큼 임기를 좀 채우라 이런 어떤 욕구를 반영해서 당규에 반영한 겁니다. 민주당 절박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경수 의원 정도만
내보낼 마음이 있는 것 같네요. 이게 지금 원래 당에서 발표한 거는 2명 내지 3명 정도는 허용하겠다 네. 입장이지만 예. 민병두 의원의 이 사태가 터지면서 예. 더 오히려 그러니까 아까 줄어드는 한국당을 양상. 살펴봤을 때 거기는 거의 마이너스 2가 확실해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같이 한 마이너스 2까지 정도는 뭐 우리가 되겠다. 근데 마이너스 3만 돼도 이거 안 좋다. 마이너스 4는 절대 안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의석수가 동률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동률이 되면 빠져나가서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의석수가 동률이면 일당이 자유한국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규정에 어떻게 돼 있냐면 직전 선거에서 총선에서 정당명부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이 자유한국당이 높거든요. 그럼 일당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아이고 그렇군요. 혹시 이거 어떨까요? 민주당이 민평당과 정의당 이 3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그러면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것은 원내교섭단체하고 1, 2당 가르는 건 별개입니다. 지금 이제 그 민평당하고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꾸리지만은 뭐 국고조금 같은 건 상관이 없잖아요. 원내 운영만 그러한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별 도움이 안 되는군요. 통합이 돼야죠. 합당이 돼야 합당이 하는데. 되면 몰라요. 알겠습니다. 합당될 가능성은 뭐 제로에 가깝고. 자, 민병두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사퇴서를 냈어요. 네, 냈습니다. 본인 원래 스타일이 좀 강직한 스타일인데 충격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 사퇴서를 냈는데 당에서는 좀 아까 그런 상황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만류하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은 당의 한 사람 아닙니까? 당인 중에 한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이지만 당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에서 권유를 재차하면 이 의원직 사퇴서를 철회하지 않을까. 근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아 그래요. 국회의장이 거부하고 뭐 그래 반려를 하면은 그러면 뭐 의원직 유지하는 겁니까? 근데 이걸 국회의장이 뭐 무작정 반려할 수는 없고요. 이게 물리적으로 3월은 넘길 수가 있어요. 3월이 회기 중이긴 한데 소집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제 4월에 또 소집이 되면 그때는 뭔가 어쨌든 이 안건을 처리하긴 처리해야 되거든요. 뭐 반려인지 술인지 그러니까 한 보름 정도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름 후에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 것이고 마냥 또 반려하기는 쉽지 않은 국회의장이 상황이다. 쉽게 선택하기는 좀 어렵죠. 자, 결국 이제 민병두 의원이 이 사퇴서를 내게 된 거는 미투 운동의 여파였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의원직을 잃고 낙선하고 그리고 노래방에서 만난 어떤 분하고 뭐 추문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미투가 지방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것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본선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이게 또 뭐 한국당이 별로 뭐 그다지 좋을 것도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안 좋은 건 있지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한 주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이 민주당 경선 내는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금 뭐 제일 먼저가 충남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초 단위로 가면은 이 미투하고 사생활에 주문하고 좀 혼재된 투서라든지 이런 게 횡행하고 있어요. 벌써. 평소에도 아주 횡행하는데 지금도 횡행하고 있고 이게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충남 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구체적으로 누구 말이 옳다 그러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의혹 제기한 쪽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 권력형 성폭행 이런 건 상관이 없는 뭐 개인의 사생활의 도덕성의 문제인 거거든요. 이걸 이제 섞어가지고 던져버리면은 경선 과정에서 이 당이 이제 되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거꾸로 야당이 하면은 아니 이건 정치적 공격이다라고 맞받아칠 수가 있는데 당내에서 그리고 막 혼재돼 있습니다. 뭐 누가 봐도 이거는 뭐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안희정 지사 건.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사적인 영역에 있는 거라고 했던 뭐 박수현 전 대변인 건. 그리고 이건 좀 볼 때 이 억울하지 않냐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는 민병두 의원 건 같이 이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당에서 단일하게 어떤 룰을 딱 적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뭐 아까 충남 경선도 그렇지만 서울 경선도 마찬가지죠. 원래 이제 후보군이 서울 경선의 경우 6명이 있다가 일단 전현 의원이 출마를 이거와 무관하게 지지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병두 의원이 이런 추문에 연루돼서 불출마를 한 서울시장 불출마 입장도 밝혔습니까? 불출마를 아직 명확하게 표명하지는 않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원직을 내놓는 판에 그럴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박원순 시장, 우상호 의원, 박영선 의원 3명이 남았고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복당의 절차를 밟아라. 이제 이것도 추문에 휩싸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정무주 의원 입장에서는 원래는 이게 복당을 자연스럽게 사면이 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논란이 벌어지. 탈당한 사람들이 복당할 때는 이게 심사가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정봉주 전 의원은 탈당한 적이 없거든요. 탈당한 적은 없고 도리어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그렇죠. 당원 자격도 그 당시에 자동적으로 자격이 금지가 된 건데 사면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악재를 막아내려고 사실은 복당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15일 날 결론을 내리겠다. 이러니까 내일이니까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법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진위 공방이. 근데 본인은 출마 의지가 상당히 강해 보이는데 이제 시민들의 여론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달려 있겠죠. 다만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사실은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이슈들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미투도 있지만 남북관계, 북미관계, 그리고 MB 구속, 아니 구속은 아니죠. 수사죠. 그다음에 이제 개헌 이런 게 터지다 보니까 지방선거 열기가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발주자들이 뭔가 이슈를 만들어내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투 운동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본질적으로 민주당 우세와 한국당의 이제 열세가 뒤바뀌니까 하는 거는 현상 고착화에 대한 에너지가 매우 높은 상황이거든요. 현상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안 좋고 뭐 이런 거는 분명히 맞는데 그렇다고 이게 바뀌려면 판이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에너지에 분출할 공간이 안 보여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0% 후반까지 떨어졌을 때도 자유한국당이 뭐 덕을 본다든지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사 이익을 누리려면 뭔가 대안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국민들 실망이 크니까요. 확장력이 없죠. 지금. 미투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투 운동 벌어지면서 민주당 지지도나 대통령 지지도가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일부 있다가 또 이 북미 관계라는 남북 관계 이 문제가 풀리면서 다시 대통령 지지도는 더 오히려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야당이 받아먹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말문이 트이는 효과는 있다. 그래 뭐 쟤들 저렇게 잘못하잖아. 민주당 그동안은 할 잘못했어. 말이 없어. 근데 그 말문이 트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한국당에서 뭔가 계속 공급해줘야 되거든요. 무슨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 이러이러해서 한국당이 그래도 낫지 이번 한번 찍어주자 모아주자라고 하는데 그 공급의 고리가 끊겨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기 전에 측근들에게 자신에게 제기된 16개 혐의 가운데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만 일부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뭐 부정한 돈을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 아니 MB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왜? 아니 핫한 뉴스니까 제가. 그렇습니까? 핫한 뉴스니까 그러지. 아니, 뭐 특별히 개인적인 아니 저는 감정이 있는 건 한 아니죠. 번도 본 적도 없고 주고받은 것도 없어요.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근데 MB가 그동안은 전혀 인정을 안 하다가 일부 정치자금 수수만 인정을 했는데 이건 뭐 더 이상 부정했다가는 그거는 이게 있을 거예요. 뇌물수수가 아니라 정치자금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인정한 뉘앙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안 들었지만은 그 이야기 들었을 때는 공소시효의 문제. 그리고 이제 정치자금이라는 건 대가성이 없다라는 뜻을 주장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이렇게 딱 선을 1차 방어선을 거기다 그어 놓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후퇴한 거 아닙니까? 기존 입장에서? 근데 뭐 전혀 계속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MB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기서 뭐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 자, 이 MB 재판이 이제 수사가 또 재판이 이어지게 될 텐데 아무래도 지방선거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근데 그런 느낌은 들어요. 이미 좀 반영돼 있는 게 아닌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게 막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아니 이쪽 이야기 들어보면 이쪽이 살짝 맞는 것 같고 저쪽 이야기 들어보면 저쪽이 살짝 맞는 것 같고 이런 식이면은 어느 한쪽으로 확 기울어질 수가 있는데 이미 뭐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이게 뭐 신문도 우리가 보면은 보수지 진보지 할 거 없이 쭉 다 끝나 있는 상황이고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낮은 지지율도 사실 이게 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포토라인에 서고 했을 때는 이게 정의가 구현됐다는 것도 있지만 뭐 마음 한구석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조금 뭐 애처롭기도 하고 이런 복합적인 심정이 있었는데 오늘 보는 시민들의 심정은 뭔가 약간 희비극적인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저도 뭐 비슷하게 보는데요. 네. 담담하게 보고 있죠. 왜냐하면 국민들 마음속에 지워진 지 오래거든요. MB는. 예. 그래서 특히 또 이제 비견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열혈 지지자들이 있는 반면에 MB 오늘 저희 수사 받는데 열혈 지지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사건이 저는 여파는 따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보는데 어쨌든 적폐청산에 대한 욕구가 계속 유지될 거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미투나 그다음에 채용비리 이런 갑질 문화 청산하는 이런 생활 적폐까지 맞물려서 공정에 대한 욕구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지방선거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지금 지지율, 정당 지지율에 많이 이게 사실 농축돼 있다. 오히려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았죠. 사자방 관련된 건 아직 비리우기 아직 터지지 않았지 지금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요. 크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의혹은 세 가지 줄기가 있었어요. 국정원 댓글 사건을 필두로 한 대선에 대해 국가 권력이 개입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 좀 진도가 못 나간 면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주로 뚫린 쪽은 개인 비리에 대한 쪽은 확 뚫렸습니다. 검찰 수사 파이프라인이.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뭐 사자방, 뭐 방산 비리에서 아주 큰 규모의 지금도 물론 아주 잘못한 겁니다. 뭐 빵집 2억 뭐 이런 식이 아니라 뭐 그런 의혹들 제기한 분들도 있었잖아요. 뭐 조단위 뭐 몇천억 이런 거는 근데 제 생각 이게 새로 아예 수사를 처음부터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포지션 이게 또 상당히 주목됩니다.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배출한 대통령 아닙니까? 당 이름을 바꿨습니다만은 저 그런 와중에 이거 뭐 홍준표 대표는 그분 이미 탈당했다. 그분 이미 탈당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 사람들은 다 자유한국당 이 배출한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앞으로 이 MB 수사가 더 가열차게 이어지고 그래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뭐 비리가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그 실망감이 자유한국당에게 부정적인 여파를 미치진 않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표면적으로는 거리를 두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영남권 등 그 텃밭에서는 정치 보복 프레임을 강화시키겠죠. 왜냐하면 집도끼를 확실히 결속시키기 위한 영남에서는 수단으로 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거를 너무 내놓고 하면 외연을 확장하는 데 장애가 있기 때문에 대놓고는 못하지만 구전에서 수도권에서는 그런 얘기 수도권에는 못하죠. 못하지만 영남에서는 구전에서 굉장히 세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홍 대표 이야기 보니까 프레이밍을 이미 전했더라고. 개인 비리로. 개인 비리. 된 거지. 이거는 뭐 권력형 뭐 이런 거가 아니다라고 하던데 저도 BBK 막아줬다는 말을 본인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랬죠. 그 박 대표님 말씀에 저도 박 부대표님 말씀에 이제 저도 동의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당은 계속 이게 문제예요. 자, 이 당이 의석수가 한 30석 정도 되고 경북 정도, 대구 정도, 뭐 조금 더 경남까지 생각한다면은 강하게 나갈 수 있어요. 정치 보복이다. 근데 이 당은 등치가 116석이고 홍 대표 말대로라면 6개를 지켜야 되는 당이란 거죠. 그럼 이게 현실이 처해 있는 것과 눈이 바라보는 것과 내 능력이 다 다른 거예요.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핀트를 맞춰야 될지 계속 이 내부에 있는 분들도 헷갈리게 되는 거죠. 이후에 추이를 또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다음 주 중반이면은 MB 구성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될 테니까 그때 가서 또 향후에 여파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스타의 마보이. 마보이 줄이니까 MB네요. 시스타의 마보이 들으면서 우리 박시영 부대표님, 윤태곤 실장님과 함께한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김용민의 정치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보이.